밥을 먹고 바로 소파에 기대시나요? 설거지부터 얼른 하시거나 약부터 꺼내 드시진 않으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습관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내과의사 이도영입니다.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밥 먹고 나서 30분 그 시간만 잘 지키셔도 병원 갈 일 줄어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짧은 30분이 위장을 무너뜨리고 심장을 지치게 하고 심지어 평생 걷지 못하게 만든 분도 계셨습니다. 식사 후 30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일 무심코 반복하고 계신 그러나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위험한 습관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당신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도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밥 먹고 30분만 쉬세요. 그게 약보다 셉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오신 75세 김영자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무릎을 제대로 못 구부리시고 한쪽 다리를 절고 계셨죠. 어르신 언제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점심 먹고 싱크대 닦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분은 늘 식사 후 바로 부엌 정리를 하셨답니다. 밥 먹고 바로 치워야 개운하지. 그게 습관이셨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날도 평소처럼 식사하고 바로 고무장갑 끼고 물 틀고 근데 갑자기 어질어질 하더니 눈앞이 깜깜해졌다고 하셨어요. 넘어지며 싱크대 모서리에 무릎을 세게 부딪혔고 검사해 보니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지금도 물리치료 다니시며 겨우 지팡이 짚고 걸으세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오고 혈압도 들쭉날쭉해졌죠. 식사 후 움직이는 습관 하나가 남은 노년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 안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체 혈액의 4분의 1 정도가 위장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팔을 쓰고 다리를 움직이고 몸을 바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피를 나눠주느라 바빠지고 위장 쪽으로 가야 할 피가 근육으로 흩어집니다. 그럼 소화는 느려지고 위장에는 부담이 가고 심장과 뇌에는 충분한 혈류가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몸은 혈압 조절이 민감하고 느리기 때문에 젊을 땐 괜찮던 행동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80대 할아버지는 밥 먹고 장판 들쳐내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고 또 다른 분은 식후 바로 욕실 바닥 청소하다 넘어진 후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냥 밥 먹고 쉬기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말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밥 먹고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몸이 요구하는 회복 시간입니다. 내장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30분 동안은 조용히 쉬어야 합니다. 설거지, 청소, 무거운 물건 옮기기. 그 모든 일은 30분만 미루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다친 무릎이나 부러진 뼈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밥 먹고 바로 움직이는 습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에 76세 이정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인데 평소 건강 관리를 꽤 잘 하시던 분이었죠.
혈압 관리도 꼼꼼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밥만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자꾸 목에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정남 어르신은 식사 후 꼭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면 식도염, 심하면 식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위는 세로로 길쭉한 주머니 모양입니다. 음식을 중력 방향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누운 자세에서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밸브 역할을 하는 관략근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속 쓰림이나 가슴 답답함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식도에 상처가 나고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며 식도염이 악화됩니다. 밤에 자다 기침이 심해지거나 목이 아프고 쉰 목소리가 계속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정남 어르신도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만성 위식도 역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식후 자세를 바꾸셨는데 놀랍게도 그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식사 후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등받이에 깊게 기대는 것도 피하시고 허리를 곱게 세우고 살짝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좋습니다. 이게 위와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최적의 자세입니다. 누우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속은 병듭니다. 잠깐의 안락함이 평생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밥을 다 드시고 나면 이제 약 먹을 시간이다 하시면서 약통부터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식후에 드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식후 약 복용이라고 해서 밥숟가락 내려놓고 바로 약을 삼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약은 식후 30분을 기준으로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위장에는 음식물이 가득 차게 되고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 위산과 소화효소가 활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몸의 혈류도 위장 쪽으로 몰리죠. 이때 바로 약을 드시면 위 안에 있는 음식물과 섞여서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 그 흡수 속도나 효과가 일정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저혈압, 저혈당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위장 기능도 떨어져 있어서 약이 천천히 흡수되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어르신이 식사만 끝나면 바로 약을 먹었는데 자꾸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요. 하시더군요. 확인해 보니 식사 후 바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위에 부담을 주고 순간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했던 거죠. 약을 드실 땐 식후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고 위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물 흡수도 더 고르게 이루어지고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여러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위장약. 이럴 땐 약사나 의사에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같은 식후 복용이라 해도 약마다 흡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 봉투에 식후 30분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몸에 가장 부담이 적고 약효가 잘 작용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귀찮아서 밥 먹고 바로 약 먹는다고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꼭 시간을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 30분이 당신의 혈압을 지키고 어지럼증을 막고 심지어 낙상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은 치료를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복용법은 오히려 약이 독이 되게 만듭니다. 습관처럼 먹지 마시고 몸의 리듬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밥을 먹고 나면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 보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내부에서 큰 전쟁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선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위에서는 소화를 돕기 위해 위산과 여러 효소를 막 분비합니다.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 피가 몰리는 곳이 바로 위장입니다. 몸 전체의 혈액 중 약 4분의 1이 위장 쪽으로 집중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위장은 지금은 나한테 집중해 하고 몸의 에너지와 피를 자기가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피가 줄어들까요? 뇌와 심장 그리고 근육 쪽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갑자기 일어서거나 욕실 청소 같은 활동을 하면 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피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하면 쓰러지기도 하죠. 특히 뇌는 아주 예민한 장기라서 피가 잠깐만 부족해도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피가 줄어들면 심장이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게 돼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은 몸이 소화만 하도록 도와주는 시간으로 남겨두셔야 한다고요. 이 시간에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움직이지도 말고 눕지도 마시고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소화는 더 잘 되고 몸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짧은 30분이 바로 하루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골든 타임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안정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밥 먹고 움직이지도 말고 눕지도 말라면서 그럼 뭘 하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딱 알려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제 환자분들 10명 중 8명이 실천하고 건강이 나아졌다고 말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물이라고 해서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은 아닙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도 방해하기 때문이죠. 따뜻한 보리차나 생수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목 넘김이 편할 정도로 드셔보세요. 물이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 흐름을 도와주고 속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식사 후 물 한 잔 습관만 있어도 심장 부담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식후 30분이 지난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운동이라기보다 그냥 소화 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숨차게 걷는 게 아니라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거나 날이 좋으면 밖에서 햇빛 조금 쬐며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걷기 하나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소화 속도도 빨라지고 밤잠도 훨씬 편안해지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식사 후 산책하고부터 약을 줄였습니다. 밥 먹고 걷기 시작한 뒤로는 속 쓰림이 사라졌어요. 이 두 가지, 물 한 잔, 걷기 10분.
듣기엔 참 단순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약보다, 검사보다, 수면보다 몸에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십 년간 지켜봤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쉬운 걸 꾸준히 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위장약 안 먹어요. 진짜 신기하죠?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74세 유정순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인데요. 몇 년째 식사만 하면 속이 쓰리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약을 달고 사셨죠. 처음엔 식단 때문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차근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늘 밥을 드시고 나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셨고 약도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삼키시더군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죠. 할머니, 뭐 드시는지도 중요하지만 드신 다음에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 두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렇게 시작하신 게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30분 후 천천히 걷기였습니다. 놀라운 건 딱 2달 만에 할머니가 달라지셨다는 겁니다. 위장약을 거의 안 드시게 되었고, 밤에 쓰리던 속이 사라지고 잠도 더 편히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시간은 좀 걸려도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너무 사소해 보여서 시작조차 안 하거나 며칠 하다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유정순 할머니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꼭 시계를 보고 30분 후에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소화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혈당, 혈압, 잠, 기분까지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게 되죠.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말해왔던 것, 오늘 당신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30분 작은 반복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느끼는 건 이겁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몸의 신호를 놓치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음식이나 약, 병원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먼저 바꿔야 할 건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거나 소파에 기대 눕거나 약부터 삼키는 습관들, 이제 멈추고 바꿔보세요. 그저 편하게 앉아 쉬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뒤에 조용히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너무 쉬워 보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습관 하나 바꾸고 병원 갈 일이 줄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식사 후 30분은 꼭 지킵니다. 물 한 잔 걷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습관이 바뀌면 그 가족의 건강도 함께 달라집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하루 중 단 30분 꼭 지켜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